여러분 안녕 지은입니다. 오늘은 요즘 좀 고민이 생겨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생각 없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고, 사실 뭐 고민을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진 않잖아요. 그래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은 내 마음도 좀 편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친구들에게 수다 떠는 마음으로 요즘 또 새롭게 생긴 고민을 한번 공유해드리려고 해요. 일단 내가 결혼을 하면서 생긴 좀 신종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, 나이가 이제 조금씩 차 나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생기는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.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, 나는 과거에 이랬지라고 이제 과거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, 미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향후 한 10에서 20년간 뭐 어떤 식으로, 어떤 모토로, 어떤 컨셉으로 살 것인가, 이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를 이렇게 계획해 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. 나는 제이가 진짜 아닌데 P인데 약간 그래도 틀은 잡아놓는 좀 제이 같은 느낌? 20대 때는 나도 계획이 없고 개념도 없고 잘 몰랐는데, 그렇게 한 8, 9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즐거운 걸 즐기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만 닥쳐서 하고 살고,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남는 게 너무 없고,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나의 점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. 뭐 젊었으니까.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30대부터는 조금 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쌓아나갈까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그래서부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곧 생일이 지나면 만으로는 39이고, 그럼 한국 나이로 이제 옛날 나이로는 40이잖아요. 그러니 이제 조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.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 중년이라고 불리는, 아직까지 머리로는 잘 와닿지 않아, 내가 그 나이대에 진입했다는 것을. 왜냐하면 나는 뭐 애도 없고 남편도 이제 막 생겼으니까, 솔직히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나의 생물학적 나이는 그 나이대에 진입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중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고, 나아가서 나의 노년은 어떤 모습으로 계획을 해야 할까를 요즘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결혼과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조금 약간 슬프기도 했는데, 어떻게 내가 늦게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20, 30대까지 삶을 되게 나는 휴식이 없었던 삶이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싶더라고. 일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6년 정도가는 주말에 쉬는 걸 용납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주말에도 일을 항상 꽉꽉 채워서 하고, 주말에 쉬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. 어리고 지금 한참 일할 때인데 왜 주말에 놀지? 왜 주말에 엄한 데 가서 돈을 쓰지? 그 돈을 모아서 자기 개발하고 일을 해야지.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쉼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지. 근데 이제 뭐 그러고 한 몇 년 동안 뭐 돈도 많이 벌고, 주말에 일을 하고 쉬지 않는다는 건 약간 더블 적립인 것 같아. 돈을 벌기도 많이 벌지만 쓸 시간이 없어서 쓰지도 않잖아요. 근데 내가 이제 30대 중반에서 후반 들어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버겁고 힘들더라고요. 그때부터는 휴식도 필요하구나를 느끼면서 주말에는 무조건 쉬자, 퇴근 이후에는 일을 하지 말자,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퇴근도 좀 시간을 정해놓고 주말도 좀 시간을 정해서 쉬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사실 이것도 완벽하진 않았던 게, 보통 우리 이제 뭐 직장 다니면 휴가도 있고 그래도 내 머릿속에서 일을 지운 채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그 기간이 좀 있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촬영을 해. 인스타 사진은 오늘 어디서 뭘 찍을까 리스트가 쫙 있으니까 그걸 또 가가지고 찍어야 되고, 정말 머릿속에서 일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온전히 정말 휴식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난 신혼여행 때도 일을 했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니까 딱 지금 와서 요즘 생각은 나는 휴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결혼하고 나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. 나의 배우자와 함께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,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안 보내진 않지만 여행 가서도 이제 계속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로 조금 눈치도 보이고 미안하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 자체도 조금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, 앞으로의 모토는 휴식이 있는 삶을 살자, 약간 이런 거를 좀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고민이 또 생겼어요. 사실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건데, 줄리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부양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. 내 엄마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르몬이잖아요. 경제활동을 안 하신 지 되게 오래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어머니를 나도 모시고 있고, 줄리엔도 가정을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,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뭐 양육비를 물론 꼬박꼬박 챙겨주는 상황이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지원도 하나도 없고, 여자 혼자서 이렇게 아이를 또 낳아서 키워야 된다 보니까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좀 그런 상황이 어렵고, 생활비 꾸려 나가려면 사실 근근히 한 달 한 달이 되게
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정말 한 달 벌어 또 한 달 쓰고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이제 거의 40대가 되어 가니까 어머니들 나이 때도 이제 60대에서 뭐 줄리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시니까 뭐 70대 막 이렇게 넘어가신 거예요. 어머니가 아픈 상황도 생기고 병원에 가야 할 일도 생기고 막 정말 큰 돈 들어가는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서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내가 그래도 내 어머니는 나를 키워줬으니까 내가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 둘 다 가지고 있었어. 나도 그런 상황이니까 상대방이 그런 상황이란 거 너무 잘 이해가 가거든.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조금 드신 부모님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두 군데 아프면 좀 뭐 일하시는 것도 힘들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혼자 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조금 그냥 마음이 마땅치가 않을 때가 있어. 자식 입장에서.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랑 되게 오랫동안 같이 그래도 좀 한 공간에서 살고 한 경험이 한 4,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마음의 부채감들이 조금 많이 덜어졌는데 줄리엔 같은 경우는 18살 때 독립해서 한국에 온 지 거의 뭐 20년 가까이가 다 됐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랑 되게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고 어머니가 그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보지도 잘 못했고 또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가족들이 온 가족 모여서 같이 이렇게 왁자지껄 식사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못 즐기고 항상 이렇게 한국에만 또 있으면서 홀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되나 봐. 아니 우리 어머니들이 뭐 앞으로 또 인생이 막 엄청 길게 남은 건 아니니까 그래봐야 건강하게 계실 수 있는 기간이 뭐 10년? 짧으면 10년, 뭐 길면 20년인데 그쯤 되니까 줄리엔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꼭 한 집이 아니더라도 좀 가까이서 보고 싶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옆에 좀 자식이 있으면 조금 든든하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못 했으니까 좀 이제는 좀 고민이 되나 봐. 나는 그 옆에서 또 그걸 보면서 이해가 가더라고. 근데 문제는 또 저희가 국적이 다르잖아요. 근데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 한국에서 나오고 그 흔한 뭐 유학이나 어학연수 한 번 안 가본 진짜 100% 토종 코리안이거든.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 줄리엔하고 결혼하면서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. 나는 절대 해외 나가서 안 산다. 나는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. 한국이 최고다. 우리나라 살기 제일 좋아. 돈 있으면 한국이 최고야. 난 이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. 사네 못 사네 하더라도 사실 여러 군데 나라를 여행해보고 막 이러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살기 편하고 좋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서 나고 자라서 나의 그 또 언어가 한국어다 보니까 여기서 사는 것이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어.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줄리엔에게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이제 각자 어머니랑 맨날 이제 통화하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보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. 나만 생각하는 거서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줄리엔도 또 어머니 조금 그리워하는 모습도 항상 보이고 전화를 자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도 조금 이렇게 병원 갈 일이 생겼는데 안부만 묻고 서로 이제 찾아뵐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조금 요즘에 저의 또 고민이 되었어요. 여기에 또 이제 마침 나의 휴식을 원하는 삶이 또 한 같이 짬뽕 믹스가 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? 나는 잠시라도 한국을 떠나서 조금 줄리엔한테도 이렇게 좀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기회를 좀 주는 게 좋은 걸까? 막 이런 생각도 얼마 전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. 둘 다 이제 어머니가 혼자 지내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그럼 우리 다 같이 살까? 그럼 다 같이 살면 어디서 살까? 처음에 한국을 생각해서 줄리엔 또 어머니한테 혹시 한국 와서 살 생각 없냐? 단 몇 년간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했으면 좋겠다. 어머니도 참 쉽지 않은 게 그 줄리엔 어머니가 E예요. 파워 E야. 친구가 정말 많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나이대 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또 이런 사교 활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언어도 안 통하고 아무런 또 연고 없고 아무리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서 그래도 소소하게라도 뭐 일도 하시고 소셜 활동도 하시는데 그 다 끊고 한국에서 또 살기가 어렵다. 쉽지 않다. 이런 말씀을 조금 또 하셨고 거기에 또 줄리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머지 두 형제분 계시잖아요. 또 완전히 한국에 와서 또 사는 거는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 봐.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한테 또 물어봤지. 엄마 혹시 캐나다 가서 살 수 있어?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파워이야. 그래서 엄마도 친구랑 사교 활동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외출도 해야 되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셔요. 우리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.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약간 움직일 수 없는 그런가 하면 또 줄리엔도 어느 정도 한국에서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를 이제 방송 생활도 하고 와서 지냈는데 향수병도
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. 내가 영어를 하는 것보다 줄리엔이 한국말을 하는 거는 훨씬 더 스킬이 높다고 생각해. 그래도 그 완전 프라이머리 랭귀지가 아니잖아요. 내가 생각하는 깊이에 있는 그것을 내가 언어로서 구현하지 못한다는 거,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을 때 이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, 한 번은 필터를 거쳐서 이야기를 내뱉어야 한다는 거, 그런 것들이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되게 큰 스트레스더라고. 근데 이제 줄리엔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긴 하지만 잘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고 본인은 똑같은 거야.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. 외국인들이 어머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해도 나 되게 그거 스트레스거든. 제가 물론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,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배움의 끝이 없잖아요. 얼마 전에 작품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스태프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었어. 왜냐면 외국 작품이었으니까. 작품을 찍으면서 줄리엔의 그 행복한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미국에서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입이 터진 거지. 약간 그런 모습을 딱 내가 보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뭐랄까 그냥 살짝 조금 짠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외국에서 가서 살 수 있을까?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내 커리어가 다 여기 있는데, 물론 내가 쉼을 원한다고 했지만 쉼이라고 해서 단절은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. 줄이고 싶다는 거지. 다 정리하고 난 떨게 이게 또 아니잖아. 그러다 보니까 막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지. 우리 엄마도 캐나다에서 못 산다고 하고 줄리엔 어머니도 한국에서는 힘들다고 하고, 그럼 결국에는 기간을 좀 두고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럼 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? 집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집을 어디다 사야 되지?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화도 되게 많이 나누고, 하지만 항상 답은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요즘에 대화의 주제가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고민들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분들도 다른 형태로 계속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, 나는 30대 때 일하고 막 이러면서 한 번도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 부양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를 직접 느껴본 적이 1도 없었거든요.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?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할까? 그냥 여기에만 몰빵돼서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. 근데 내 부모님이 나이 든 게 보이고, 결국에 내 부모님의 비는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다 보니 내가 남편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서 각자의 어머님들을 어떻게 잘 부양할 수 있을까, 막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나이가 요맘때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는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좀 챙겨야 되고, 뭐 아직 우리는 자녀가 없지만 만약에 여기 자녀까지 있으면 와 정말 인생의 헬 난이도가.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엄마는 되게 힘들었겠다. 왜냐하면은 자식 커가면서, 물론 난 진짜 사고는 안 치고, 나는 나 같은 자식만 있으면 진짜 열도 날 것 같아. 자식도 어쨌든 간에 있는 상황에서 또 부모님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엄마는 계속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겠구나. 누군가의 자식으로 사는 것도 참 고민이 있고, 누군가의 또 엄마로서 사는 것도 고민일 텐데, 저희 엄마가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이제 곧 그 영역에 내가 만약에 들어서면 더 고민이 많아지겠지만, 여튼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뭐 제일 중요한 거는, 물론 엄마도 내 가족이고 줄리엔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긴 하지만 사실 제일 1차적인 순위는 이 부부라고 하잖아요. 줄리엔이랑 나랑 그런 얘기를 했어. 어쨌든 우리의 가족은 일단 너와 나다.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우리 엄마를 포함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있는 거지,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.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,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다가 뭐 알잖아요 여러분, 그냥 세월만 또 쌓아나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나의 고민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, 해외살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해외에서 뭐 이렇게 직장 다니시면서 생활하시고 하시는 분들,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?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서운함은 없었을까? 막 이런 것도 또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해외에 살고 계시는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또 경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좀 정리가 안 되었지만 저도 또 사람인지라 여러분들 보시고 또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찌은이의 영상을 들고 찾아올게요. 여러분 모두 안녕.